72년생 GT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명산녀입니다. 오늘은 우리 72년생 GT 여러분들의 5월달 운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뵀던 분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눈빛이 퀭하고 손을 꼭 쥔 채로 계신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선하거든요. 그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저 요즘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72년생 GT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저는 이제 이미 그분의 5월의 기운을 쭉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확신을 딱 했어요. 이분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드디어 진짜의 삶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기운을 강하게 느꼈어요. 오늘 이 영상은 그분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1972년 임자년에 태어나신 GT 여러분들의 모두의 이야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72년생 임자년 우리 여러분들 5월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가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답답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제가 만나뵀던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그분은 저한테 앉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72년생 GT 여러분들, 이 말이 혹시 귀에 쏙 들어오지 않으세요? 72년에 태어나셨다는 건 여러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게 바로 1990년도 초반이라는 뜻이에요. IMF가 오기 전 그 팽팽하게 달아오르던 시절 사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던 그 순간 1997년 외환위기가 팍 터졌어요. 25, 26 그 파도를 정면으로 이제 맞으신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내 꿈은 잠깐 접어두자. 지금 살아남는 게 먼저다. 그렇게 접어둔 꿈이 아마 지금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고이 접혀 있지 않으실까요? 저를 찾아오신 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하시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뒷바라지 또 아이들 뒷바라지로 한 20년을 보내셨대요. 50대가 되고 나니까 자식들은 이제 각자 바빠지고 남편은 말수가 줄고 그제서야 거울을 보니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임자생 여러분, 즉 1972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의 기운을 보면 한겨울의 깊은 밤의 물이세요. 임수라는 기운인데요. 이 물은 고요해 보이지만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바다 표면은 잔잔해 보여도 심에는 거대한 해류가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평생 표현 못하고 쌓아온 감정과 재능과 에너지가 심해처럼 깊이 잠들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신점으로 보면 우리 임자생 여러분들께는 공통된 영적인 특성이 하나 있어요. 남의 기운을 먼저 읽는 능력이 있으세요. 분위기 파악 빠르시고 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채죠.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평생 그 능력을 남을 위해 써오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정작 그 예민한 촉이 나 자신에게로는 한 번도 제대로 향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요즘 본인 자신이 뭘 원하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세요.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72년생 GT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다면 댓글로 살며시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 한 줄이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개운이 될 거예요. 그분을 이제 만나 뵀을 때 저는 먼저 신령님께 여쭤봤었어요. 신당 안에 불을 밝히고 이분의 기운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를 살펴봤죠. 신령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꽁꽁 얼어붙은 겨울 호수 위로 뜨거운 태양이 정면으로 내리쬐는 장면이었어요. 호수는 처음에 버텼죠. 그 차가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결국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물이 솟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얼음 밑에 갇혀져 있던 물이 처음으로 햇빛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 72년생 GT 여러분의 2026년 5월의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주를 한번 풀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해인 임자년의 자, 그리고 올해 5월의 오. 자, 이 자자와 오자가 만나는 것을 명리학에서는 자오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의 차가운 물과 남쪽의 가장 뜨거운 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기운이에요. 이 말만 딱 들으면 무서워 또 겁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충이라고 하는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싸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이 용솟음 치듯 위로 뿜어져 오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막혀있던 것이 뚫리고 가라앉아 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신령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 얼음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오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물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평생 얼음 속에 갇혀있던 여러분의 진짜 에너지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더니 처음에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요즘 이렇게 힘든 게 잘못된 게 아닌 건가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 흔들림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문턱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자, 72년생 분들이 5월에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딱 3가지 현상이 오고 있으실 거예요.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밤에 갑자기 옛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잊고 있었던 나의 20대의 모습들, 그때 좋아했던 것들, 그때 포기했던 꿈들, 멀쩡히 살다가 새벽에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이유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오충의 기운이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열기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섭섭함이 막 밀려올 수 있어요. 오래된 친구, 남편이나 아내, 형제, 자매, 뭘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얄미워 보이거나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기운이 강해지면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거든요. 평소에 참고 넘어갔던 것들, 나도 모르게 삼켜온 서운함들이 한꺼번에 확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특별하게 아픈 데는 없는데 유독 피로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얼굴로 열이 확 오르는 느낌. 한의학과 명리학에서 물은 신장과 방광, 불은 심장과 혈류를 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기운이 부딪히니 몸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큰 병이 난 게 아니라 몸의 기운이 전환을 하느라 바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분께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3가지가 다 맞아요.
특히 옛날 생각이 나서 많이 울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72년생 GT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혹시 해당하는 거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숫자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신당에서 직접 읽고 기도를 얹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상담 중에 신령님께서 경고하셨던 내용들도 함께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분과 상담을 이어가던 중에 신령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한 장면을 더 보여주셨어요. 가득 찬 물그릇에 물을 더 붓는 장면이었어요. 물은 막 흘러 넘쳤고 바닥이 흥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지금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알아보고 계신다든지 뭔가 혹시 더 얻으려고, 더 채우려고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살짝 제 눈을 피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요즘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5월 72년생 GT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에요. 자, 좌우충의 기운이 들어오면 마음이 붕 뜨고 뭔가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엔 그렇게 꼼꼼하고 신중하던 분들도 이 시기엔 이상하리만큼 결정이 빨라요. 명리학의 12신살로 보면 이걸 겁살의 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겁살은 내 것이 빠져나가는 기운인데 스스로 문을 열어줄 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지인의 소개로 들어오는 투자나 사업의 제안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를 하더라도 5월 중에는 최종 결정을 미루세요. 한 달만 기다리세요. 한 달만. 그리고 두 번째, 오래된 갈등을 이 시기에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불기운이 강할 때 감정의 바람까지 더해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세요. 지금은 해결의 시기가 아니라 좀 관찰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일하거나 쓸 자리를 갖고 있다면 멈추세요. 이 시기에 몸이 보내는 신호는 진짜 경고일 수 있어요. 네, 심장 쪽, 혈압 쪽 특히 조심하시고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면 좋겠는데 정기검진을 받으신 지 오래됐다면 이번 달 안에 꼭 한번 챙겨보세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그 모임 가입비 낼 뻔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령님이 알려주신 재물운과 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게요. 자, 이제 조심할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분께 정말 좋은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신령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세 번째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건 봄볕이 드는 창가에 화분 하나가 놓여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화분에서 줄기 하나가 뻗어나와서 창문 바깥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창 바깥에서 누군가의 손이 그 줄기를 부드럽게 받아주고 있었어요. 자, 이 장면이 뜻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장면이 뜻하는 의미는 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바깥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5월은 귀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리학으로 보면 5월은 오화 기운은, 자, 5월의 오화 기운은 여러분의 사주에서 편재라는 것에 해당이 돼요. 편재는 고정적인 월급이 아닌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의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뜻밖의 좋은 소식, 오래 기다렸던 일의 해결,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들이 5월 특히 중순 이후에 슬그머니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이 편재의 기운은 내가 먼저 움직여야 들어오는 기운이에요. 집안에 웅크리고 계시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님이 화분이
창 밖으로 줄기를 내미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5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옛 지인이거나 뜻밖의 자리에서 만나는 초면인 사람. 그 만남 안에 여러분의 막힌 운을 뚫어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자마자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저한테 하세요. 저번 주에 15년 만에 옛 직장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바빠서 그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그분한테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요. 자, 72년생 GD 여러분도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으실까요? 올해 연락 못했지만 왠지 생각나는 그 사람. 미루지 마시고 이번 달 안에는 꼭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 연락 한 통이 여러분의 5월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자, 상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저는 그분께 집으로 돌아가셔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자, 72년생 GD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비방이에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눈을 뜨자마자 차가운 물 안 됩니다. 뜨거운 물 아니에요. 체온하고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빨리 드시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자, 좌우충의 시기에는 몸 안에서도 물과 불이 극단적으로 충돌을 하는 시기예요. 미지근한 물이 그 두 기운의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습관이 심장 두근거림, 얼굴 열감, 그리고 수면 장애를 눈에 띄게 줄여줄 거예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승화강. 자,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린다는 원리를 가장 쉽게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방. 자, 집안 동쪽에 푸른 화분을 두세요. 물과 불 사이에 이어주는 기운이 바로 이 나무 목기입니다. 수생목 목생화. 물이 나무를 키우고 나무가 불을 살리는 자연의 순환이에요. 집의 동쪽 방향에 잎이 넓고 둥근 식물 화분 하나를 놓아두세요. 돈이 많이 들 필요는 전혀 없죠. 마트에서 파는 작은 스파티필럼이나 금전수도 충분해요.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면서 오늘 내 안에 막힌 기운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빌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매일매일 쌓이면 공간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방. 이번 달에 딱 한 번 물이 있는 곳에 다녀와 보세요. 강변이든 호수든 바닷가든 상관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동네 하천, 산책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그냥 듣고만 계셔도 너무 좋아요. 자, 임자생 여러분은 물의 기운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실제로 물을 곁에 두셨을 때 몸과 마음이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세요. 제가 신점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도 이 시기에 물가에 다녀오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기운의 차이는 좀 눈에 띄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이 3가지를 알려드리니까 처음으로 아주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거창한 굿이나 비싼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연의 이치에 맞게 작은 것들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개운이고 진짜 비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담이 끝나고 이제 그분이 가려고 하시는데 잠깐 멈추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엄청 많이 망설였어요. 내 나이가 이런 데 와도 되나 싶기도 하고 뭘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72년생 GT 여러분, 이 말이 혹시 마음에 닿지 않으세요?
5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라고 혹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972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로 보면 아직 대운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 대운이라는 건 인생의 큰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10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지금 이 시기, 바로 50대가 많은 임자생분들께는 새로운 대운이 열리는 전환점이세요. 인생의 전반부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자, 이제부터 열리는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늦은 게 아니죠. 드디어 진짜 새로운 시작,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문을 나서시면서 저를 향해 고개를 한번 숙이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어요. 신령님, 이분의 5월이 새로운 시작의 달이 되도록 지켜봐 주세요 라고. 자, 72년생 주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금이나마 닿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신령님 전에 올리고 이번 달 정성껏 빌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5월달 시기별 운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72년생 주띠 여러분들을 위해 5월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날짜별로 좀 짚어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은 메모를 좀 하시면서 한 달 동안 좀 길잡이가 될 수 있게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5월 10일경이 넘어갔기 때문에 좀 지난 이야기지만 앞에 부분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5월 초, 5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는 아직 기운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때였어요.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 행동으로 나서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였어요. 이때는 조용히 조금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지내셨으면 아마 편안하게 넘어가셨을 거예요. 올해 묵혀둔 일이나 서류, 계획들을 다시 꺼내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쓰셨으면 아주 베스트였다. 특히 오래된 문서, 부동산 관련 서류, 금융 서류들 이 시기에 정리하시면 중순 이후로 좋은 흐름과 연결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기죠. 5월 중순이네요. 10일부터 20일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면 변화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부터는 좌우충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막 오거나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결정은 신중하게. 이 시기에 가장 좋은 행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래된 지인, 예전 직장 동료, 고향 친구, 만남 자체가 기운을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쪽이나 동쪽 방향의 외출이 특히 좋으실 수 있어요. 자, 5월 하순을 볼게요. 21일부터 31일까지. 자, 수학의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 5월 전체에 결실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중순에 만났던 사람에게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기다렸던 일에서 진전이 생기거나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운이 요동치는 마지막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세요. 가까운 사람과 감정적 충돌이 생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절대 맞붙지 마세요. 하루만 참으면 상황이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잡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하루 정도 참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신당에서 만나뵀던 그분은 아마 지금쯤 집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15년 만에 연락 온 옛 동료에게도 문자를 아마 보내보셨겠죠. 자, 우리 72년생 주띠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화분을 사든 물 한 잔을 드시든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하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5월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한 더 깊은 개인 운세와 비방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1:1 상담 링크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제가 5월 내내 함께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5월이 진짜 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지금까지 해명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